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술관이나 작품 전시회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있을 때 혼자 조용히 미술관에 가서 예술작품 감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예술작품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역사, 유래, 또 보존 방법,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전시 기회까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학과입니다. 어떤 학과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큐레이터 학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대학 입시 전문가이자 EBS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윤구 선생님 먼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윤구입니다. 선생님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가 큐레이터 학과인데요. 네. 좀 익숙한 단어긴 한데 막상 설명하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오늘 소개할 이 학과, 큐레이터 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큐레이터 학과는요, 예술과 삶을 매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요, 큐레이터십을 체계적으로 학문화하고 미술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시각, 예술, 문화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학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큐레이터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요, 미술사나 미술 비평, 그리고 작가론과 같이 심화된 이론을 학습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장과 실무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미술관학과 전시기획 실습이나 미술 경영과 같은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론부터 실무까지 미술, 예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전문가를 기르는 학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근데 사실 조금 와닿진 않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날 큐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미술작품이나 유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내지는 관리하는 사람 혹은 단순하게 전시기획자를 뛰어넘어서요, 폭넓은 인문이나 예술 그리고 사회적 관점을 통해서 시각예술과 문화를 해석하고요, 이를 대중과 사회에다가 매개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큐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렇게 그 작품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는데요. 그런 직업을 도슨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큐레이터는 그보다 또 심화되고 좀 전문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술 이론에 대해서 심화된 과정뿐만 아니라 그 미술관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미술관 경영, 그리고 미술 시장에서의 방대한 영역들을 걸친 어떤 현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이고 고급 인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이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비교될 만한 학과는 어떤 학과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시각 문화 큐레이터 전공, 그리고 서울여대 박물관학 전공,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예술학과 같은 학과들이 비슷한 유형의 학과들이 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미학과라든지 미술사학과 이런 영역으로 넓혀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유사한 형태의 학과들은 그 세 학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학과와 다르게 이 큐레이터 학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 예술학과에서는 예술 작품을 볼 때 미학이나 미술사적 관점으로만 쳐다보는데 그런 관점을 뛰어넘어서요. 동시대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미술계의 분위기와 반영을 해서 작품을 보는 능력을 키워주고요. 뿐만 아니라 기획 능력을 좀 심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좀 맞춰서 교육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뭐니 해도 큐레이터 학과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특징은 생생한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졸업 이후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물론 큐레이터 학과니까 큐레이터가 되겠지만 왠지 좀 막연하거든요. 네네.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큐레이터로 이렇게 한정지어서 본다면 크게 세 가지 영역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물관 큐레이터, 미술관 큐레이터, 그리고 독립 큐레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박물관 큐레이터나 미술관 큐레이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니까 독립 큐레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큐레이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 큐레이터들은 기획안을 만들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작가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전시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냥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프리랜서 큐레이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본다면요, 근래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혹은 상업 화廊과 같은 영역으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진출 경로는 미술 전문 저널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경매회사, 그리고 아트 컨설팅 회사 내지는 문화행정기관이나 문화예술연구소, 그리고 미술출판사와 같은 영역으로 진출을 해서요, 다양한 미술과 관련된, 예술과 관련된 단체에서 연구나 평론이나 기획이나 행정이나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요, 큐레이터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이런 분야의 외연 자체가 급격하게 확대되어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큐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영화 큐레이터와 같이 다양한 큐레이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의 큐레이터들이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큐레이터에 대해서, 큐레이터 학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그 배움의 현장이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술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진 미래의 큐레이터들을 만나보기 위해 동덕여자대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이곳은 후기 현대 미술론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 이상주의가 바로 학생들은 미술 문화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쌓고 창조적인 예술적 감각과 안목을 차곡차곡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돼야만 하는 필연적인 굉장히 많은 그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옥석을 가린다거나 정말 좋은 콘텐츠들, 이 시대를 잘 대변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콘텐츠들을 잘 선별하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뭐 인문학적인 소양도 있어야 되고요. 뭐 미술에 대한, 예술에 대한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공부해서 효과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이해하고 그 시각예술 문화 전반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학과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역사와 사람 만나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나오더라고요. 큐레이터 직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직접 만나면서, 그리고 동시에 역사라는 과목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꿈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수로 바꾸면 더 장대한 큐레이터 학과는 미술이론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지식들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는데요. 제 재능은 창조해낼 수 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순고론의 대부분을 교육을 학생들이 차후 현장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미술관을 운영하는 등의 실제적인 업무들을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게 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책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매년 국내외 학술답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술답사 저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갔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이 탁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고 또 그 국가 또는 그 나라 또는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특수성, 또 예술 작품의 어떤 동향 같은 것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학과 특성에 맞는 동아리 활동도 잘 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과 방학에 항상 학과가 이제 특강을 개설을 해서 실무적인 것들, 뭐 편집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개설한 점이 저희 학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자리에 모인 아트앤 비즈니스 동아리 학생들. 아트 페어 이하 소아프가 개최되었습니다. 환경 오염의 피해를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여러 미술 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서로 간에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쪽은 비교적 형태를 잘 알아볼 수가 있고, 여러분은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저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명 경매 동아리라는 약칭에 걸맞게 경매 현장을 탐방하거나 모의 경매를 해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자신이 예상하는 작품의 가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가격을 책정을 하셨는데 전공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동서양의 미술사도 배우고 아니면 미술 경영, 뭐 큐레이터십, 미학 이런 것까지 되게 배우는 범위가 되게 넓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전시랑 아트페어 혹은 경매 같은 것들을 많이 보러 다니고 있어요. 큐레이터과에 오려면 많은 사람들이 미술사 공부나 아니면 작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학과에 와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전에 그런 미술사, 그런 작품에 대해서 모른다고 약간 너무 위축되지 말고 차라리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토론이나 아니면 글쓰기 이런 거를 미리 학교에서 많이 연습하고 온다면 학과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큐레이터 학과에 오시면 미술 잡지 기자라던가 미술 경매 회사, 그리고 에듀케이터, 아키비스트 등 큐레이터의 그 전시 기획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진로를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큐레이터 학과에 오셔서 자신의 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활약을 뛰어넘어 더 넓은 세계로 세상의 수많은 예술 작품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이어주고 소통시켜줄 큐레이터 학과 학생들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큐레이터 학과 학생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초대 손님 한 분이 도착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와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큐레이터를 꿈꾸는 학생이라 그런지 뭔가 좀 더 차분하고 예술과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저희가 큐레이터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원 학생이 큐레이터 학과를 어떻게 소개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학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큐레이터 학과에서는 큐레이터가 되기 위한 기본적 소양들을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큐레이터 학과에서는 미술 이론과 함께 실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아, 네. 큐레이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정의를 내리는 거 보니까 오늘 할 얘기를 엄청 많이 준비해 왔나 봐요. 네, 저희가 막 기대를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 학생은 그러면 큐레이터 학과에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요. 특히 학창시절 내내 피아노나 미술 같은 것을 배웠어요. 대입이 이제 다가오면서 실기를 꼭 하지 않더라도 예술과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성적인 그런 학문과 감성적인 학문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큐레이터 학과는 저의 이상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학과라니 이 학과에 대한 애정이 막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원 학생 진학 전에는 큐레이터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큐레이터 학과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큐레이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자세하게 알지 못했었어요. 이후에 미술관에 가서 전시들을 보면서 나도 이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큐레이터 학과에 진학하기를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막상 실제로 진학을 해보니까 예상했던 점과는 달랐던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땠나요? 진학을 하고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사실 큐레이터라는 직업 하나만 보고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경매회사나 상업화랑 아니면 뭐 아트 저널 등의 되게 다양한 직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함께 입학한 동기들이 저마다 그 미술이나 음악, 문학 등의 확고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같은 흥미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이야기할 거리도 엄청 많을 것 같고 같이 전시회도 다니고 정말 재밌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부럽습니다. 이 즐기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왠지 제 대학 생활을 보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겁니까, 그건? 그럼요. 그렇다면 우리 지원 학생, 학과의 자세한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큐레이터 학과에 처음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입문 지식부터 배우게 돼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큐레이터십 입문이라는 과목과 함께 동서양 미술사 그리고 미술 문화 현장 탐방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돼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미술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깊게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미술과 글쓰기 아니면 미학 그리고 미술 비평 등의 과목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미술 경영이나 미술관학 같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입학해서는 미술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차근차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 분야가 작품을 보는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론을 다진 후에 실습과 관련된 수업은 없나요? 물론 미술 이론과 함께 실습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1학년 때에는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과목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2학년 때부터는 그 전시 기획을 실습할 수 있는 수업들이 각 학년마다 개설이 되어 있어요. 특히 4학년 때에는 인턴십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미술 현장에서 직접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네요. 네.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이론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도 대단히 단단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론부터 실습까지 정말 이제 문화예술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술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학과와는 뭔가의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큐레이터 학과만의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실무 지식을 함께 배운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예술학과나 미술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중심이 돼서 그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큐레이터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술 이론도 물론 공부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실무적인 그런 능력을 배움으로써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만 들어도 수업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동기나 선후배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대부분의 큐레이터 학과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문화예술 전반적인 그런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직종들을 찾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학원을 고민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준 우리 지원 학생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큐레이터 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 미술사를 비롯해서 미학이라던가 전시 실무 등 모든 것을 아우르게 되는데요. 학예사로서 국가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학예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대체적으로는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대학 졸업 후에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조금 더 쌓아가는 부분이 우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것과 다른 방향으로는 바로 졸업 후에 실무로 뛰어드는 그런 방향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외국어 능력이 바탕이 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큐레이터라는 직업은 국적을 막론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의 다양한 예술 작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가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철학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술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역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미술관. 미술관 내부 전시 공간에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안내를 열심히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큐레이터 학과 졸업생 이영주 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전시 관람하는데 현재 이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이영주 씨는 미술관 내 도슨트와 관리요원들에게 전시된 작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데요. 보통 이제 전시를 총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그리고 아카이브와 연결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터과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미술사나 미학 같은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이 미술관 실무와 연결되는 그 다양한 수업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시 기획론이라든지 미술 경영, 그다음에 현장 미술 이런 수업 등이 일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이영주 씨는 곧이어 있을 전시회를 기획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들과 서적들을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술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어떤 창조를 하지만 큐레이터라는 사람들은 이 전시라는 것을 창조를 하면서 어떤 예술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가장 보람차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일을 잘 하시는 분들 또는 창조적인 전시를 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또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이 이 분야에서는 이제 더 좋은 전시를 기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큐레이터과 자체가 이제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전시를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좀 더 일찍 그런 전시에 대한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큐레이터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역시 현업에서 직접 뛰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 우리 지원 학생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학과 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처럼 기업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미술관이나 갤러리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업체들은 취업 시즌마다 공고가 나고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가 뚜렷하고 또 해마다 일정한 인원들을 뽑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서지 않는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살짝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졸업 후에 취업했을 때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모든 것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은 세계 유수의 작가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술가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예술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던가 이슈 등을 담은 그런 작품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것도 큐레이터라는 그런 직업의 특성이잖아요. 예술가들과 함께 예술의 언어로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아,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지원 학생의 그 설렘이 막 느껴지는데요. 눈이 막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이 아유, 조만간 그 예술 작품들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학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미술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 후에는 그와 관련된 예술 작품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시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또 어떤 것으로 행복해지는지 그렇죠. 생각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레이터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들을 두루 공부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대학 입시라는 그 장벽이 굉장히 높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동시대 그리고 미술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힘찬 화이팅까지 해주시고 제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큐레이터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미술이나 역사, 철학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큐레이팅이라는 것은 인문학이 바탕이 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인문학을 좋아하고 대학교에 와서 인문학을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인문학이 바탕이 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원 친구가 너무 대답을 잘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뭔가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큐레이터 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요, 이렇게 미술을 공부한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율 자체로 놓고 본다면 인문계, 예체능계, 그리고 자연계 순으로 나와 있거든요. 입시 요강에도 실기가 반영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 실력에 상관없이 예술 그 자체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학과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분야는요, 기획력이 탁월한 학생이 정말 이렇게 우대를 받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간 지각 능력이 되게 중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감각이 뛰어나다면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방금 지원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 영역을 다루고 있고요.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역사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같은 소재, 비슷한 전시가 이제 좀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볼거리를 좀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사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다른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러한 혁신적인 사고와 남다른 창의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꼼꼼함, 그리고 꼼꼼한 세심함,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나야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큐레이터 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과 함께 그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큐레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큐레이터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다음 주에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